비문증 뭐 또는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 같이 안압이 걸린다든가 눈 자체에 변성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속도나 이런 부분 많이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. 안녕하십니까,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. 여러분의 눈, 그죠?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. 눈은 건강하십니까? 잘 보여요. 잘 보이면 그만이죠. 근데 간혹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 시끄럽지 맑은 하늘인데 내 눈앞에 뭔가가 어른어른 한다든가 파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든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? 내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?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멀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. 그 다음에 망막에 손상이 있습니다. 망막이 박리되고 있습니다. 망막에 염증이 생겼습니다.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.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증상들이 어디에 많았었냐면 탄광촌 아시죠? 탄광이 많았던 지역. 지금이야 많이 이제 뭐 채굴을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탄광이 있던 곳에 보면은 어때요? 미세의 그런 광물질 같은 거 이런 거가 눈에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비볐죠? 그렇게 되면서 망막에 실제적인 손상이 입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광이 이랬던 분들 모두가 다 그러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차이가 뭐였을까요?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. 물론 뭐 눈 자체에 대한 체질적인 소인이 달랐을 수도 있고 특별히 눈을 더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. 기본적으로 눈 자체는요 항상 수분이 일정하게 존재를 하죠.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분이 존재를 하는데 그 수분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. 논에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으면 논 갈라진 거 보이나요? 안 보이죠. 근데 물이 가뭄으로 말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 벼를 심거나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뭐 고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이사이에 물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하죠. 그겁니다. 눈에는요 기본적으로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어렸을 때부터 확 비비기도 하고 막 간지럼 확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서 손상이 생깁니다. 손상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자체에 수분이 적당히 계속 존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. 근데 그게 말라붙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. 그래서 환자분 중에서 이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기 문자, 벌레 문자를 써서 모기 같은 것이 눈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아른거린다라고 해서 비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증상이 있을 때 안과 가서 인공눈물 넣고 나면 금방 괜찮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좋은 방법이에요. 당장에 뭐 내가 뭐 어떤 뭐 운전을 꼭 해야 된다든가 이러는데 심하게 막 어른거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넣는다든가 하면은 상당히 좋은 뭐 임시 방편으로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. 해결책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근본이잖아요. 항상 근본적으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.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. 컨디션이 좋다는 건 뭐예요?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구석구석 곳곳으로 잘 가고 있는 거죠. 눈에도 혈액이 잘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. 혈액은 혈관 안에 있을 때 혈액이라 얘기하지만 혈관 밖에서는 어떤 이제 수분이라든가 체액이라든가 림프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존재를 하는데 눈 쪽에 있는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이 잘 공급되고 순환되는 가운데에는 그 증상이 소실되기 마련이에요. 물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그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서 난 나았다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. 망막이 박리가 심해지게 되면요 당연히 이거는 뭐 제가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 안과 전문적으로 뭐 안과 의사분들 이런 분들의 수술에 힘을 당연히 빌려야 됩니다. 항상 얘기하지만 한의학이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치료로서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예방이나 관리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신문 기사, 광고성 신문 기사인데 10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눈앞의 날파리가 3주 만에 깨끗한 씨를 찾게 된 비결은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이제 뭐 블루베리다 무슨 뭐 베리류, 체리류 이런 데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뭐 추출을 해서 그거 갖다가 뭐 했더니 뭐 눈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베리라든가 체리라든가 이런 종류 그런 종류들은요 기본적으로 담즙,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합니다.
그런 것 중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사과산이라고 하죠. 사과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이런 걸 뭐 식용 구연산을 먹는 분들도 있고, 그런 걸 먹게 되면 담즙에서 담도가 잘 열리면서 간 기능 자체에서 간의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게 되면 눈 자체에 있는 압력이라든가 열이 많이 빠지게 돼요. 그래서 결명자 같은 경우 먹으면 눈의 열이 식으면서 눈이 맑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처럼 간 기능 자체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혈액 자체의 뭐 여과 기능이라든가 해독 작용이라든가 이게 더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간에서 담즙이 나오는 과정에서 인슐린 유사성장인자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의 민감성이 높아지게 돼서 인슐린이 역할을 더 잘하게 돼서 혈당 제거가 잘 되게 되면 피가 맑아지니까 더 잘 이 두부 머리 쪽까지 공급이 잘 되고, 그걸로 인해서 눈도 상승 효과로 회복한다.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수술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광고 보고 이거 그래 뭐 이런 약 내지는 뭐 베리류, 체리류 이런 거 막 무조건 먹으면 무조건 낫겠구나.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비문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뭔가 수술을 하지 않고,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만 어떤 이제 인공 눈물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그냥 넣으면서 평생 살아라 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의학에서 간 자체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서 그 다음에 몸 자체의 혈액 공급이 잘 되고 혈당을 제어를 잘할 수 있는 식습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이 비문증 또는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 같이 안압이 걸린다든가 눈 자체에 변성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속도나 이런 부분 많이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이후의 관리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한의학은요 당장에 양반과 꼭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보충해 줄 수 있고, 여기서 부족한 걸 여기서 보충해서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할 때 나는 무조건 양방이야, 나는 무조건 한방이야, 무슨 요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는 것처럼 뭐 성질을 두고 그죠? 뭐 무조건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좋으면 이걸 하고, 또 이게 부족할 때는 이걸 하고,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슬기롭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환자분, 지혜로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댓글은 항상 환영입니다. 댓글에 건강상담이나 이런 거 꼭 한의원으로 와서 내지는 한의원 상담 채널을 통해서 쓰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지는 그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하기는 뭐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. 그냥 상식적인 질문들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발견 즉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.